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그간 그 국토부에서 저를 처음 불러줬을 때 굉장히 어색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때 사직계를 제출한 날이어서 굉장히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기분이 좀 있었고요. 지금은 사직계를 완벽히 제출하고 나홀로 그 독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 민간 야생으로 나온 입장에서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뽑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 4일에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신규 택지를 3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갖고 꼭 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지역은 당연히 물량 면에서는 태릉CC가 제일 관심이 많이 가고요. 좀 입지 면에서는 이제 서초구에 있는 국립외교원 부지나 조달청 부지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용산의 캠프킴도 용산 역시 3,000세대 이상 공급되고, 그리고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과천 지역도 과자청부 청사부지도 4,000세대 정도 있고, 마포구 운전면허 시험장도 3,500세대나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역은 전체적으로 규모 면에서는 많고 적은 게 있지만 입지들은 다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5.6 대책 때 서울시 7만호 주택 공급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가지고 용산 8,000세대를 포함해서 15,000세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3만으로 2배 이상 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만 세대나 되고요. 5만 세대란 물량이 서울시 연간 평균적으로 분양하는 일반 분양의 거의 두세 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들 중에서 과천청사라든지 조달청, 좀 전에 말씀하신 외교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부분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일반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현재 주택 재건축의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한테 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청약 가점제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신혼부부가 당첨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더욱 당첨 가능성이나 그런 자금 조달의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3.3만 호 택지 공급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공급될 3기 신도시 그리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런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보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들한테 청년 세대들한테 좀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당첨될 수 있는 지역인데 입지 환경이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그런 소위 3040 세대들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지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청약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 갖는 지역에 그런 알림 설정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개 사이트 꼭 가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청약 홈 사이트이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두 개는 거의 매일 들락날락 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청약 알림이 기능이 있어서 관심 있는 지역을 등록을 해놓으면 문자로까지 보내줍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자주 들어가 봐서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청약 홈 사이트도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청약 홈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공공 분양이랑,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이랑 오피스텔 등등 이렇게 종류별로 다 클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다 소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청약 정보는 꾸준히 습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3기 신도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순수 민간 택지 대비해서는 분양 가격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조성 원가 방식으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양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싸고 좋은 집, 그러니까 뭔가 꿈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유니콘 같은 느낌인데 그 싸고 좋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약간 싸고 좋은 집이 공급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라든가 이런 특별 공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잘 확인하시면 싸고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재건축이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사업 방식이나 500%, 50층까지 허용하는 부분이 이제 물량면에서 시장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참여형의 반대는 그럼 민간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밀도의 반대는 중밀도, 저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종전의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중밀도, 주택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밀도로 주택 재건축을 할 수 있겠다고 만들어둔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참여형 고밀도는
말 그대로 공공이 뭐 그런 소유권을 갖겠다 이런 건 아니고 사업의 보조자나 협력자로서 이제 민간 소유주인 조합과 같이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공공참여형 주택 재건축을 할까? 아니면은 민간 중밀도 종전 방식의 그런 주택 재건축을 할까? 이런 선택지를 줬다는 점에서 뭐 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밀도를 하게 되면은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종전에는 일반 주거 3종 기준으로 법정 상한 용적률은 300%이고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50%까지 가고 있는데 기부 체납을 하게 되면은 3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세대수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250%의 용적률로 주택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조합 분양과 일반 분양을 합쳐서 500가구라고 한다면 기부 체납을 더 한다고 하면은 300%로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100가구가 증분이 되고요. 그 100가구 증분 중에서 50가구는 공공으로 가고 50가구는 민간 일반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지가 만약에 공공 고밀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500%까지 열어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네. 그럼 250% 기준으로 500가구이기 때문에 500%까지 가면은 1000가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엔 100가구 늘어나는데 지금은 500 늘어나는 거니까 4배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증분 500가구 중에서 절반이 공공 사이드가 되는 거고 그 공공은 임대와 분양을 쪼개서 뭐 125, 125 이렇게 가거나 다른 형태로 갈 거고요. 일반 분양도 250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현행 민간 중밀도 재건축을 하면은 일반 분양이 뭐 기부 체납을 하더라도 50가구 늘어나는데 공공 참여형 고밀도 주택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이 250가구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 거의 5배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일반 분양이 나온다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청약에 관심 있고 분야에 관심 있고 주택 재건축을 계속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국토부가 9월 이후에 그런 이제 공공 재건축을 할 그런 단지들에 대한 요청을 또 받는다고 하니까 어느 단지가 요청을 하는지 또 어느 단지가 선정되는지 다 보도자료 내실 거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어디가 하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것도 이제 공급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네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소득 기간이 긴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가 나온 거 저는 좀 맞다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젊고 가정을 구성하고 뭐 출산을 하고 이러면서 주택이 필요한데 그때는 현금 지출이 많아서 잉여 현금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집을 살 만한 현금은 없지만 그 지분을 일정하게 적립해 나가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주택의 전부를 사는 형태로 간다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주택 취득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주택을 살 때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금융기법이랑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분 적립형이 될 수도 있고 실거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그 다양한 선택지가 된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택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에게 위원님께서 그 맞춤형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하고 계획을 좀 이런 방식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것들. 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청약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활용해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 지역에서도 대출 규제 완화라던가 1주택 취득세 경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구입을 할지를 먼저 이제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청약의 기회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사전 청약 제도가 굉장히 증가한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는데 내년부터 사전 청약이 종전 9,000세대에서 이제 내년과 내후년 2년간 6만 세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사전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고려하면은 더더욱더 그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알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SNS 알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거를 아시고, 그 다음에 본인 가구가 소득 기준, 신혼부부 기준, 뭐 이제 그런 청년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전 청약을 기존에 9,000호에서 3만호로 늘렸던 거, 그리고 다시 6만호로 늘렸던 게 좀 의미 있는 물량이다. 이 사전 청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굉장히 힘을 쏟고 있구나, 이런 거는 좀 느꼈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런 민간 택지 개발하는 내용들이 다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알림이 설정을 꼭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내용을 좀 스스로 해석해서 민간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정보의
유통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직접, 네, 이 네. 대책에 관해서 네, 준비한 보도자료에 있는 네. 네. 그분을 바로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상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갑자기 농부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곤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 8.4 대책을 통해서 네, 서울 권역,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에 네, 물량을 공급을 해서 네, 네, 네.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급을 하겠다. 중장기적으로 네. 공급을 하겠다라는 네, 네. 측면이 가장 크고요. 서울 네. 권역 중심에 캠프킴이라든지 태릉CC, 양질의 신규 택지를 네, 네. 공급을 하고 네. 이에 따른 이제 사전 청약제도 도입을 해서 내년, 내후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네. 불안감을 좀 해소하는 게 네, 첫 네, 번째라고 보고요. 그렇구나. 네, 두 번째는 네. 고밀 재건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똑같은 재건축 사업에도 충분한 일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규 도입을 해서 네. 서울 도심 권역의 중심부에 공급 물량을 좀 확대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까 그 이제 소위 공포 수요라고 하는 패닉 바잉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런 패닉 바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사전 청약이든 이런 양질의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좀 중요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 청약이 9천 세대였다가 뭐 3만 세대였다가 네. 6만 세대였다가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 대책을 통해서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예, 예. 그 중에 이제 3만 호가 내년, 그 다음에 네. 그 나머지 3만 호가 내후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사전 청약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 예, 네, 그게 이제 예. 청약 시스템이 구축이 네, 돼야지 네. 이제 실제 청약을 할 수 있게 조치가 예, 되기 예.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는 게 목표고 네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사전 청약으로 들어오는 3만 호 물량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이제 체감하실 수 있는 네, 물량이 네, 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사전 청약 물량도 지금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것처럼 네. 그 시스템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할 수 있다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이런 건 몰랐는데 역시 확실히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처의 그 농부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보 유통자 입장에서 좋네요. 일반 분양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지금 13만 2천 호 공급 계획 발표한 거에서 50% 이상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늘어나는데 임대 물량이 너무 늘어난다. 약간 이런 식의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어떤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공급 물량의 50%를 신혼부부나 네. 청년, 무주택자 등에 공급을 한다고 했고요. 저희가 일단 신규 택지에서 그 공급 물량하고 임대 물량을 보면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지구 지정이나 이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50대 50 정도 수준으로 일반 분양 물량이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 양질의 신규 택지를 공급을 하는데 다 임대주택이라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네.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번 대책 준비하면서 저희 국토교통부도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부르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의원님 많이 네,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